아직 안 했어 이거. 했어요. 내가 했어요. 했어 벌써? 마지막부터 시작. 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우리 쌤의 재미난 히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우. 마무리 하지 마세요. 더워. 자, 그라 TV 해주세요. 좋아요. 상큼 발랄 TV. 자, 나는 오마 세고. 네. 구라 TV 구독, 좋아요. 뿌기 TV.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할게요. 뒤에 보면 거기 크리스트 교회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선생님, 혜인이가 어제 프린트 받았는데 또 없어졌대요. 아니 쌤 다음 주에 안 들고 왔다고요. 쌤, 알았어요. 5시 했어요 5시. 저거 왜 프린트 없어? 근데 자. 다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펼쳐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 선생님과 반가자는데 없는데. 네, 쌤도 없다고요? 아니.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네. 자, 일단은 저번 수업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갔어. 일단은 네.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도시국가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귀족 정치에서 시민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평민회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가 지중해 지역의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위기가 온다고 했어요. 네. 귀족들은 전쟁을 해도 노예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전쟁을 통해서 확보했던 노예들을 갖다가 더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부자가 되었는데 반대로 시민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자기들의 땅을 갖다가 귀족들한테 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귀족들은 자영농, 스스로 농사 짓는 농민을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그 자영농들의 땅을 더 확보해가지고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는 전쟁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로마 사회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로마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다시금 나눠주고 그리고 귀족들이 땅을 얼마 이상은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반발하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는 이 생각은 좋았지만은 이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에 또 귀족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 개혁은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아주 군인 정치가 아주 힘이 강력한 군인 정치가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는 병사도 많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주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이제는 로마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카이사르한테 자기한테 돈을 주는 이 카이사르한테 충성을 다하게끔 되었고
그러니까 가이사르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로마를 움직이는 거는 공화정이란 건데, 즉 공화정은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공화정이라고 했는데, 이 너무나 강력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 공화정에 있던 이런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사르를 제거를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르가 안타깝게 죽고 그 다음으로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옥타비아누스. 이 이제 옥타비아 누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적절하게 이제 이 원로원과 귀족들하고 일단은 그 사이를 적절하게 친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자기의 힘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이제 칭호까지 얻고, 그리고 이제 이 옥타비아 누스 때는 일단은 이제 실질적인 황제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황제라고는 자기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대요. 왜요? 그냥 왜냐면 이 아직까지 이게 그 로마의 시대는 공화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이제 남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황제로 인정해주지만 자기가 황제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또 뭔가 자기 앞번에 카이사르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 황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자기는 나는 황제가 아니고 나는 제1시민이다 라는 그냥 그런 칭호로 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이제 옥타비아 누스 때가 약 한 200년간 로마의 가장 어떤 그런 평화로운 시대, 로마의 전성기이자 로마의 평화로운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도로도 정비하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 로마의 어떤 목욕탕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들도 다 이렇게 만들고, 시민들은 어떤 이 아주 뭐랄까 이게 복지적인 문화적인 그런 데서는 아주 많은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 그만큼 왜냐하면 땅들이 다 귀족들한테 땅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농업 활동을 하든지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을 어떻게 눌렀다? 바로 이 콜로세움 같은 그런 대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같이 오락거리, 볼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검투사 싸움이라든지 맹수와 사람의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로 사람들이 아주 쇼킹한 그런 오락거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 오락거리를 보러 가면 빵과 돈을 갖다가 막 이제 황제가 자기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갖다가 누그러뜨렸다. 이제 그렇게 했다가 점점 이제 그 뒤에 가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는 쇠퇴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은 이게 로마 제국의 쇠퇴부터 해야 돼요. 로마 제국의 쇠퇴. 그때는 이제 군대도 반란이 일어나고 황제가 계속 바뀌게 돼요. 황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이제 도시도 쇠퇴하고 또 이민족이 침입하고 게르만족과 사산 왕족 페르시아 때 아케네메스 왕족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산 왕족 페르시아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데, 이 이제 사산 왕족 페르시아가 로마 제국을 자주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 읽을 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로마 제국 배울 때는 세 명의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카이사르. 이는 로마의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에요. 혼란을 수습.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려고 했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되려고 함.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나오죠. 옥타비아누스. 여기는 이제 로마 시대의 전성기이자 약 한 200년간의 그런 평화 시기가 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뭐 혼자서 200년을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로 5명의 황제가 더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아주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왔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아주 혼란스러운 이민족의 신입이고 황제가 이제는 부패와 사치에 찌들고 시민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을 겪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이는 대제라고 하는데 그만큼 훌륭한 황제라고 한 이름에서 큰 대자를 써서 대제라고 부릅니다. 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비잔티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는 이제 서유럽 쪽이고 이 비잔티움은 동쪽에 있는 동유럽 쪽이에요. 동유럽 쪽. 근데 이 당시에는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서유럽에 있는 로마를 버리고 이게 비잔티움 동유럽 쪽으로 우리는 수도를 이렇게 옮기겠다. 거기가 훨씬 더 상업적으로도 이렇게 발달돼 있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수도 이름. 수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동로마와 그러면 이 서유럽 쪽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새롭게 옮겨간 동유럽 쪽으로 옮겨간 이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동로마가 되고 여기가 서로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로마로 분열이 돼버려요. 분열.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분열된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 일단은 이제 이 황제와 교황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 이제 교황이 있고 이 이제 이쪽에는 황제가 있어요. 동로마 쪽에는 황제가 있고 서로마 쪽에는 교황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남아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황제가 이 교황을 이제 자기가 교황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이자 교황이다. 그러면서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거를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나 그런 이제 하느님의 그런 동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쪽에 서유럽 쪽에 있던 서로마 쪽에 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교 이때의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하느님을 모시는 그리스도교인데 그걸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전파하느냐. 뭔가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양이나 십자가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이 대상물을 보고 전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겠다. 동유럽은 안 하겠다. 동로만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갈라진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대제 때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공인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왜냐면 콘스탄티누스 이 이제 황제는 아직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가 커다란 제국이었어요. 커다란 일단 이런 이제 제국이고 이 이제 제국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예전에 삼국 시대에 불교를 갖다가 전파하듯이 어떠한 이제 커다란 종교를 전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른 마음을 안 먹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뭘로 이용했냐면 그리스도교를 그거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누구나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그리스도교 갖다가 이제 이게 로마는 세계 시민주의를 말하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모든 전 지역은 다 똑같은 로마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를 라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공격해 와요. 게르만족이 서유럽을 서로마를 공격해 와가지고 이게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서로마는 멸망하지만은 여기 동로마는 이후로 한 1000년간이나 더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의 승리가 발전해서 보면 처음에 이게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팔레스타인 지방이 나왔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창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인사부위. 예수님이 창시했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내용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 원래 보면 그리스도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유일신 사상, 유일신. 오로지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이러한 이제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로 그 그리스도교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초기의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믿는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로마가 이렇게 신들을 믿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런 유일신 사상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그러니까 신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신은 한 명밖에 없다. 오로지 한 명의 신이다. 이게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신이 여러 명 있다는 것 갖다가 다신교라고 해요. 다신교. 신이 많다 해서. 근데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로마 사람들은 여러 명의 신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러 명의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게 박해를 받다가 그리고 또 이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자기들은 오로지 나는 하느님만을 숭배할 뿐이지 황제나 그 누구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전파됐냐면 이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위주로 이 하층민들 위주로 전파가 이렇게 돼갑니다. 왜? 이 하층민들은 살기가 어렵지만은 이 그리스도교의 내용 중에는 아까 말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면 결국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어떤 한 줄기의 그런 어떤 이제 또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이제 되는데 이게 점점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로마 이 황제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없게끔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인정해줄게 믿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공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한다는 말은 믿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의 확산으로 제국의 안정과 황제권 강화를 위한 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게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반발심이 많이 이렇게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황제는 계속 그 사람들을 못 믿게 자꾸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돼. 잡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큰 반란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믿게 해줄게라고 해버리면 반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의 그런 황제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세계 시민주의 이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제국과 그게 좀 궁합이 잘 맞았다.